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조한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더 최고시고요. 그러면서 오늘이 또 불금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만 지나면은 이제 또 이제 주말이, 우리들의 아주 즐거운 주말이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한 8만 명 정도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전히 계속 이렇게 높은 수치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나와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90명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447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 수는 106만 1000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CDC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엄청나게 완화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제부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리두기 있지 않습니까? 6피트씩 이 거리 두는 것을 이제는 없앤다라고 이렇게도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증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격리를 안 해도 된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왜 CDC에서 이제는 이 격리도 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리고 거리두기도 하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전보다 훨씬 더 약해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더라도 중증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제 이 CDC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방역을 완화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3년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년째 겪고 있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전보다는 많이 우리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많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완화를 함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사람들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더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올해까지만이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는 게 좋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웬만하면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안 걸리도록 해서 우리 개인들이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 그리고 실내 안에서는 웬만하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접종을 업투데이트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LA도, 특히 이 LA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LA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나, 그리고 이제 중증 환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위험도가 이제는 위험이 아니라 이제 중간 단계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LA도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감염이 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병원으로 입원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올 겨울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폭등을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만이더라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또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하는 바람에 몇몇 도시들이 다시 재봉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도시들이 재봉쇄에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수출하는 곳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수출하는 곳들도 조금 막힌 곳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많은 관광들을 하는데 이런 관광 도시들이 다시 봉쇄를 하는 바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에 반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아직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10만 명, 거의 10만 명까지 감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접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치료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완화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
소리죠. 네, 경제에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상생활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역을 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의 이제 경제는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가져보게 되네요. 그러면은 또 주식도 잘 올라가겠죠. 제발 좀 주식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줄어들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안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70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야, 170일째. 지금 뭐 계속 해가지고 날짜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엄청나게 무슨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나올 만큼은 하고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가지고 전쟁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그렇게 지금 뉴스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뭐 다행이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빨리 좀 전쟁 좀 끝내지, 이렇게 질질 끌 거면은 그냥 빨리 좀 전쟁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들고, 좀 마음이 복잡하긴 한데 빨리 좀 어쨌든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 전쟁을 조사를 해보니까 매일같이 러시아에서 군인들 500여 명 정도가 매일같이 사상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크레인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지원을 해준 그런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나봐요.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러시아 군인들 매일같이 500여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지금까지 8만여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러시아 군들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병력이 뭐 그렇게 처음보다는 이렇게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약해진 것 같기 때문에 이쯤이면 빨리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유크레인에서 아주 그냥 팍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러시아 이 자식들을 그냥 갈기갈기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그냥 팍 해가지고 그냥 전쟁 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돈바스 지역도 먹고 크림반도까지 먹어가지고 러시아가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냥 유크레인을 이제 쳐들어올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군 이런 관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들이 이란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드론에 관해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유크레인 전쟁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질질 끌고 있으면서 좀 더 최첨단 무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 가가지고 드론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드론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유크레인 전쟁에 좀 써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써먹기 전에 빨리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유크레인 꼭 잘 싸워져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이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좀 이득을 얻으면서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땅을 뺏긴 상태인데 땅을 다시 좀 되찾으면서 전쟁을 좀 이렇게 휴전을 하든지 전쟁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이 중앙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GDP가 4%에서 6% 정도 이제 감소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내년이 최저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러시아는 뭐 중앙은행에서는 그렇게 조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아주 그냥 폭삭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금 뭐 전 세계로부터 적대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이렇게 좀 적대시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날이 가면은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폭삭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아주 그냥 망해가지고 다음에는 절대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좀 그렇게 아주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가난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찢어지게 아니라 똥구녕이 찢어지게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영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크림 반도에서 이렇게 공격이
공격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공격이 있어가지고 이 크림 반도에 있는 러시아 공군 기지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투기 10여 대 정도가 이제 파손이 됐다라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한 번 공격으로 가장 많은 전투기가 손실이 됐다고 해요. 아주 그냥 기분이 좋은 뉴스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전력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 흑해에 이런 제공권 있지 않습니까? 제공권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고요.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러시아 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무기를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하나둘씩 박살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가지고 시간을 질질 지금 끌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군들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하나둘씩 계속 좀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유크레인이 잘 버텨주다가 이렇게 조금씩 다시 밀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뺏긴 상태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밀고 나가면서 러시아 이 또라이 새끼들 그냥 하나둘씩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 점령지 돈바스 지역도 먹고 크림반도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모스크바까지 그냥 공격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제 바람이면서 전쟁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을 이쯤 듣기로 하고 미국 소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제 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이 FBI에서 트럼프 자택에 들어가가지고 이 플로리다에 있는 이 트럼프 자택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피해자인 마냥 자기가 빅tim인 마냥 엄청나게 지금 이 소셜미디어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지금 트럼프는 트위터 사용을 할 수도 없거든요. 자신이 만든 이 소셜미디어에 계속 날리고 있거든요. 이 FBI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뭐 불법적으로 이런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 뭐 불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 FBI가 쳐들어와가지고 내 금고까지 따가면서 내 물건에 지금 손을 대고 지금 압수를 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트럼프가 자신이 꼭 빅팀인 마냥 그리고 FBI가 악당인 마냥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 이렇게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심한 이런 구구파들 또라이 새끼들 이렇게 총 가지고 지랄하는 사람들 이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를 하는 사람들 중에 총 가지고 그렇게 쌩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그렇게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난리가 난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빅팀인 마냥 자신이 피해자인 마냥 이렇게 적어 놔가지고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나 봐요. 화가 나가지고 오하이오 주에 있는 FBI 신시내티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시내티에 있는 FBI 빌딩에 어느 한 무장한 사람이 조끼, 방탄 조끼 입고 그리고 AR-15을 들고 이 FBI 빌딩으로 들어오려고 했다고 해요. 들어오려고 했다고 하다가 이렇게 저지를 당하면서 총격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격전이 FBI 상대로 조끼 하나 입고 그냥 AR-15 하나 들고 FBI 상대로 그 빌딩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FBI가 트럼프의 이 자택에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뒤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트럼프의 빠예요. 트럼프 파, 트럼프 지지자 아주 또라이 새끼가 총을 들고 FBI 빌딩에 들어갔다가 제지를 당하면서 총격전이 있다가 결국에는 3시간 동안 대치를 했다고 합니다. 도망가다가 3시간 동안 대치를 하다가 경찰을 쏜 총에 맞아가지고 사살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그냥 쌤통이고요.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트럼프를 완전히 극단주의적으로 좋아하는 이런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트럼프 지지자들 특히 총에 관해가지고 미친놈들이 많아요. 이렇게 총에 관해서 이제 미친놈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총에 관해가지고 엄청나게 관대하거든요. 이제 특히 공화당에서 이 총을 굉장히 관대하게 어마무시하게 미국에 지금 풀어 제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매일같이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거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지금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 FBI한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지지자가 진짜 또라이 새끼 혼자서 총을 들고 이 FBI 빌딩에 들어갔다가 뒤졌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친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미국 법무부는 FBI한테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다고 합니다. 왜 발부를 했냐면은 굉장히 큰 근거가 있다. 트럼프가 핵무기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기밀 문서를 자신의 집으로, 트럼프 또라이 새끼가 완전 또라이입니다. 백악관에 있는 핵무기 기밀 문서를 자신의 집으로 옮긴 것 같다. 굉장히 큰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법무부에서는 FBI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FBI에서 며칠 전이죠, 이틀 전인가, 이 트럼프 집에 들어가가지고, 플로리다에 있는 이 트럼프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12박스나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12박스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뉴스에 나온 게,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 이렇게 나온 게, 트럼프가 이 핵무기 기밀 문서를 자신이 이게 빼돌려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는 또 자신의 SNS에다가 이것은 완전히 생구라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는 이렇게 법정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퀘스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모두 다 어멘드멘트 4가 5인가 해가지고 묵비권 행사를 했잖아요.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묵비권 행사를 하겠다. 계속 440 퀘스천을 했는데 모두 다 묵비권을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비권을 이렇게 행사를 한 뒤에 이렇게 나와서는 또 말장난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해요. SNS에. 아주 짜증나는 트럼프고요. 이런 또라이 새끼가 만약에 또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또 이런 또라이 트럼프들이 이런 또라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총을 들고 또 날뛸 것입니다. 굉장히 짜가쟁이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백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백인들 중에서도 white trash들 있잖아요. 총 가지고 막 생지랄하는 굉장히 무식한 white trash들,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라이 새끼들이 FBI 빌딩에 방탄조끼 입고 AR-15 들고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또다시 트럼프가 대선에 나와가지고 승리를 한다. 야, 이거는 진짜, 미국은 또다시 똥통에 뒤둥그는 것입니다. 또다시 똥통에 다시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똥을 미국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묻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걱정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다시 재출마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장 큰 프로바빌리티로, 가장 큰 확률로 또다시 트럼프랑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도에 대선 또 대결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미국인들 절반가량, 미국인들의 절반가량은 지금 이 FBI가 트럼프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찬성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절반 이상이나 찬성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미국인들 58% 정도, 대략 한 60% 정도는 트럼프가 이전 대선 때 잘못을 저질렀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다시 조금씩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미국인들 절반 이상은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다음 대선에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런 뉴스들을 보니까 또다시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2024년도에 대선을 이렇게 또 대결을 할 것 같다는 그런 강한 느낌이 듭니다. 아주 강한 불길한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재선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또다시 재선을 이제 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86세까지, 86세, 와, 거의 90세, 86세까지 대통령을 하신다고 합니다. 와, 86세시면은 이제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이제 편히 쉬실 때가 됐는데, 이렇게 대통령을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을 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갖는다고 하거든요. 한 나라를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빨리 늙는다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까만 머리였다가 이제 대통령을 이제 임기가 마칠 쯤이면은 흰머리가 돼서 나온다라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런 글들도. 그렇게 대통령 자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자리인데, 야, 이렇게 진짜 나이가 80 몇 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은,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좋죠. 뭐 둘 다 좀 안 나오고 젊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나오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만약에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야, 이거는 진짜, 만약에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이 되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을 때는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있는 것들 다 끌어다가 자신이 재선을 할 때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들 다 끌어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다음 대통령이 또 엄청나게 개고생을 합니다. 아마도 또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발 트럼프가 나오더라도 트럼프 재선 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미국 올해 처음으로 지난 7월 달에 수입 물가가 많이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수입 물건들이 많이 가격이 내려간 이유는 달러가 굉장히 강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졌거든요. 달러를 지금 이렇게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이렇게 달러를 긁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빨아들이는 거죠. 뿌렸던 거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유가 가격이 처음에는 올랐지만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가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수입 물건들, 미국으로 이렇게 수입을 하는 물건들의 가격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낮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더 이렇게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뉴스 지금 방금 브레이킹 뉴스로 올라왔거든요. 살만 루시디라는 사람이, 이런 작가가 뉴욕에서 어느 한 행사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다가 어느 한 괴한이 갑자기 들어오더니만 밀쳤는지 아니면 칼로 찔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고 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살해 위협을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대해서 살해 위협을 계속 받다가 오늘 지금 방금 좀 전에 이렇게 브레이킹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작가가 공격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정확하게 이 작가가 밀쳐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지금 다쳤는지 아니면은 이 괴한에 칼에 찔려가지고 지금 다쳤는지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용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 용의자는 바로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구금이 돼 있고, 그리고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지금 방금 뉴욕에서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데스밸리에서 얼마 전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메마른 땅이라고 불리우는 이 데스밸리에서 갑자기 기후변화 때문이죠. 이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어마무시한 폭우가 내려가지고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데스밸리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가지고 1년치 강우량의 75% 정도가 이 데스밸리에 내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플래시 플러드 나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데스밸리는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하와이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에서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뭐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하와이에 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 같은 곳들은 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진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하와이에서 산불이 났는데 진화에 엄청나게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엔서가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20대인데 이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살해를 한 혐의를 가지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살해를 한 뒤에 도망쳐가지고 하와이에 있다가 하와이에서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 모델 겸 인플루엔서라고 하거든요. 네, 인스타그래머인데 이름은 뭐 커튼이라고 합니다. 커튼인데 이 여성은 지금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자신은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이 남자친구랑 이렇게 동거를 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좀 폭력을 자주 사용을 하는 애라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자신은 정당방위를 하다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당방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칼을 이렇게 집어 던졌었다고 해요. 칼을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자신의 남자친구한테 꽂히게 되면서 사망하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칼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잔인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칼을 여러 번 찔렀거나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칼을 던져가지고 입히는 그런 상해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여성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게 아닌가, 정당 방위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인스타그래머,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인스타그래머가 이런 일을 벌어졌다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얼마 전에 이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뒤로 중국이 미국을 이제 복수를 하려고 계속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벼르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미국산 곡물들을 이제 수입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브라질에서 옥수수를 수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중국하고 미국은 계속 엄청나게 좀 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정말 굉장히 빠르게 미국을 쫓아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벌써 몇몇 분야에서는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 전 세계 1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해보게 됩니다. 네, 만약에 중국이 전 세계 1위라고 하면은 이 중국 사람들 이렇게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진짜 중국 사람들 개념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또 바라봅니까? 굉장히 짜증날 것 같고, 차라리 전 세계의 1위가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되는 게 맞습니다. 미국이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전 세계 1위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골치 아파지는데 제발 좀 그런 일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멕시코는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멕시코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8.5%대까지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조치이다라고 하면서 멕시코 20년 만에 가장 많이 금리를 최고치로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을 이렇게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도, 전 세계 나라들도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너도 나도 다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모두 올린다고 하면은 지금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투자가 덜 되고, 그리고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주식이 떨어진 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멕시코에 있는 어느 한 광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광부들 10명 정도가 이 갱도라고 하나요? 이곳에 갇혀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아직까지 계속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9일이 지났다고 해요. 9일째 계속 구조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적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10명 정도가 이 광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곳에 지금 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은, 물이 없다고 하면은 진짜 좀 암담하네요. 제발 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10명 모두 다 안전히 빠져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해요.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71%가 올랐다고 합니다. 물가가 작년 비교, 1년 전과 비교해서 71%가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말에는 100%가 되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사는 게 굉장히 각박하고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렇게 월급을 받자마자 모두 다 식료품이나 이런 생필품들 있지 않습니까? 생필품들을 모두 다 사버린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라고 그렇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인식에 박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생긴다고 하면은 무조건 물건으로 사놓는다고 합니다. 사가지고 모두 다 쟁겨놓는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71%,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하니까 100%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대통령궁 앞에서 엄청나게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실업자들 이런 수당을 좀 늘려달라.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일자리도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네요. 안타깝네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이민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또 제2의 고향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제3의 고향이고 제1의 고향은 한국이고, 어쨌든 아르헨티나에서 5년 동안 이렇게 살아봤었기 때문에 또 아르헨티나에 대한 또 애정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좀 힘들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독일에 있는 레고랜드에서 이 청룡열차 있지 않습니까? 청룡열차, 롤러코스터. 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청룡열차라고 아직까지 하네요.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충돌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레고랜드에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 롤러코스터가 34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 중에 2명 정도는 좀 굉장히 심하게 중태에 빠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저는 이렇게 좀 무서운 거 타는 거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 레고랜드는 그렇게 심한 그런 놀이기구는 없거든요. 그리고 레고랜드는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다쳤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이 그리스 앞바다에서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이 배가 전복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됐다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요번에도 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스에서 이 불법 이민자들 3명이 검문을 피하려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열차에 이렇게 치이게 되면서 3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좀 정세가 좀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불법 이민을 하려고 많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조금 안타깝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유럽이 또 난리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가뭄이 지금 한계치에 다다랐다. 이런 가뭄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 영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우리도 가뭄의 또 한계치다라고 하면서 폭염 비상사태, 가뭄 비상사태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산불이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산불이 어느 정도 좀 잡혔다가 지금 다시 재발을 하는 바람에 다시 또 프랑스에서는 산불이 또 많이 이렇게 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난리입니다. 이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고 있네요. 특히 이 가뭄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뭄뿐만이 아니라 이 폭우량,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재산 피해도 있고, 그리고 인명 피해까지 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거죠. 네, 자신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가는 나중에 전 세계가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 제발 좀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나라들을 모든 나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또라이 푸틴 새끼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시 지금 지구가 지금 둘로 쪼개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좀 걱정입니다. 푸틴이 원흉이네요, 원흉. 이 푸틴 또라이 새끼 빨리 좀 뭐 찢어 죽던지 좀 해야지. 개 짜증 나고요. 빨리 좀 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불마켓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신호도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테크니컬리 나스닥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최저점이랑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20% 넘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테크니컬리 불마켓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도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것을,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하는 것을 좀 낮출 수가 있다. 금리를 상승하는 것을 0.75%가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더 낮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4주 연속, 오늘이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주간 상승률을 본다고 하면은 4주 연속 지금 미국 주식시장 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또 불마켓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이게 좀 저점일 때 제가 막 계속 말씀드렸죠. 주식시장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봐야죠. 아직 정확한 게는 모릅니다. 다시 또 이러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곧 애플 아이폰 14이 나오거든요. 이 아이폰 14이 나오는데, 이 아이폰 14 생산량을 지난 아이폰 13이랑 비슷하게 계속해가지고 많이 생산을 하겠다, 그렇게 생산량을 높이겠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매출 예상치를 계속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그런데 애플에서는 우리는 이런 수요 같은 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4 이 수요도 예전같이 계속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산량은 계속 비슷하게 계속 내놓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베이비 파우더이지 않습니까? 이 베이비 파우더가 내년부터 생산을 이제 모두 다 중지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베이비 파우더에서 예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성명 같은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발암 물질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소문이 계속 돌고 있으면서 소송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존슨앤존슨에서는 이 베이비 파우더는 굉장히 안전하고 발암 물질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돼서 이렇게 소문도 굉장히 무성하고 그리고 소송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에서는 내년부터 이 베이비 파우더 생산하는 것을 이제 중단한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2023년부터는 베이비 파우더는 이제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쉘하고 쉐브론 있지 않습니까? 이 쉘하고 쉐브론에서 멕시코에서 오일을 이렇게 생산하는데, 이 멕시코에서 오일을 생산을 하다가 기름 유출이 됐다고 하네요. 기름 유출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생산이 중단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온다고 하면은 오일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2분기 집값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2분기 집값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미국 집값은 전년과 비교를 해가지고 14%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평균 집값은 42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미국 평균 집값이 42만 달러는 역대 최고치라고 해요. 그렇게 지금 비싸다고
하고요. 하지만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 미국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모기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이 집을 사는 데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좀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번 분기까지는 집값은 계속 올랐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전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어마무시하게 이 서프라임 사태처럼 엄청나게 폭락은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이 서프라임 사태 이후로 이 모기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서류 같은 것들을 예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화를 했거든요.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이런 서프라임 사태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이 이 집값이 거품이 안 낀 게 아니에요. 주식이랑 암호화폐랑 이렇게 집값 같은 거에 어느 정도 거품이 껴있기는 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집값의 거품이 주식시장이나 이 암호화폐만큼 엄청나게 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은 어느 정도 이 조금 낀 거품은 거쳐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 집값의 조정은 어느 정도는 조금 될 거라고는 합니다. 지금 실제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집 만약에 사실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잘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싶으면은 집 사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일본이 엄청난 엔저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미국 같은 곳은 이 달러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일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일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뭐 거의 얼어붙었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저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부동산을 사놔도 좀 지나면은 조금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지금 일본에다가 부동산을 사는 이런 투자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